여기서 어떻게 이제 노래가 나와. 그 나라의 환율 정책이 나와. 달러 비유, 달러 비유 하고 나와. 달러 달라고, 달러 주세요, 달러 주세요, 달러 비유 하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게끔 굉장히 정책을 많이 바꿔요. 외국인 그 자본이 들어오게끔. 그럼 그때가 대부분 상투야. 그럼 그때 들어가면 돼요. 그럼 그 국가에서 자본이,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끔 이 금융, 이게 재정 정책이나 이걸 확 열어. 외국인들한테 유리하게끔 열어. 그럼 뭐 그때가 상수야. 그럼 그때 월가의 큰 손도 그때 들어와. 월가의 큰 손이 보통 그때 들어가. 그 태국이나 개 작살나. 그럼 부동산 값이나 주가가 개 작살이라. 그럼 환율에서 싸게 먹고 저기 주가에서 싸게 먹어. 부동산도 그렇고. 월가 할 때 쓰는 방법이야, 이건. 월가 큰 손 할 때 쓰는 방법이야. 그게 한 번씩 와, 무조건 와. 어느 나라든지 다 그 텀이 한 번씩 와. 그게 틀려, 사이클이 다. 내가 보니까 지금 태국이 들어왔어. 태국이 또 들어왔어. 이 태국도 좀 약간 좀 불량스러워. 그래서 전체로 내 자산의 10%에서 30%, 10%, 20%만 넣어, 그냥. 좀 저거니까. 약간 좀 이게 전 세계 분산을 좀 시켜야 돼. 나중에 이거 한 방에 작살날 수가 있어. 잘못 투자하면. 그러니까 10% 20%만 넣고 가서 그거를 단타를 실컷 쳐. 그럼 거기가 변동성이 이거야. 단타로 먹기가 그러면 단타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야, 그때. 그럼 그때 들어가서 뭐 아무거나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아무거나 이렇게 자산을 사놓잖아. 쭉 올라가, 그 다음. 예전에 우리나라 IMF 터지고 모든 자산 가격이 환율 작살나고 저기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작살났잖아, IMF 때. 똑같아. 그런 상태가 와. 그럼 그런 상태인데 외국 자본으로 내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싸게 먹어. 그 나라 환율을 싸게 사. 그리고 어떻게 그 자산을 싸게 사. 그리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럼 알아서 쭉 올라가. 자, 우리나라 IMF 97, 8년도 터지고 2000년도 어떻게 만약에 그 당시에 닷컴 97년도에 그 닷컴 회사들 저기 그 주식을 샀으면 어떻게 돼? 아마 1000배, 10,000배 먹었을 거야. 이제 과거를 뒤척이면서인데, 자, 97년 IMF 때 모든 주가가 다 개작살 났죠. 그때 닷컴 회사들 있었어. 그죠? 완전 작살 났어. 97년도 팔 때인데 있긴 있었어, 닷컴 회사들. 완전 작살 났어. 개도 안 쳐다봐. 완전 작살 주가가. 그럼 그때 외국 자본을 해서 우리나라 닷컴 회사들 그때 97년도 8년도에 우리나라 닷컴 회사 샀어봐. 어떻게 됐을까나? 아마 1000배는 뭐 100배는 기본이고 1000배까지 또 잘하면 10,000배도 10,000%가 아니야. 10,000배도 먹을 수도 있어. 이 원리야.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돼. 경제 역사. 그럼 어때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IMF 맞듯이 다른 이런 개발도상국가도 그걸 한 번씩 맞아. 왜 그러냐? 개발도상국가 정치인들이 빠가요르 짓을 한 번씩 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빠가요르 짓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기 우리는 IMF 사태가 온 거야. 김영삼 대통령 빠가요르 짓을 한 거야. 김영삼 대통령이. 그럼 똑같아. 자, 그 똑똑한 김영삼 대통령도 빠가요르 짓을 했어. 그럼 제3국에 있는 그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냐? 빠가요르 짓을 한 번씩 하게 돼. 그걸 지켜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IMF 같은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지게 돼 있어. 보통 정치인들하고 관료들이야. 정치인들이 관료가 어때요? 씨발 이러면 되고 빠가요르 짓을 해. 그게 화폐 정책이야. 통화량 정책을 갖다 이상하게 해. 그럼 나중에 외국 자본들은 그거 미리 정보를 알았잖아요. 월가 큰 손들은 이 제3국에 투자했는데 얘들이 이상한 짓을 해. 이게 정치인들이나 관료 애들이. 그럼 어떻게 돼? 몰래 빼가요. 슬슬 빼가.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터져. 그게 IMF 사태야. 예전에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 이전에 군부 정권 시대도 군인들이 어떻게 빠가요르 짓을 겁나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외국 자본이 안 들어오는 거야. 군인들이 막 빠가요르 짓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기업을 했는데 기업이 수익을 내서 나중에 투자자들한테 수익금을 배당이든지 주가를 배분을 해줘야 하는데 군인들이 어떤 짓을 하냐? 이 회사에 있는 걸 갖다가 그 대표 그 재벌가 있던데 횡령을 하게끔 유도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어떻게 돼? 뇌물로 바치게끔 해. 내가 무정거치는 대부분이야. 이게 기업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이제 매출을 갖다가 100조 원을 냈어.
매출이 100조 원이야.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되냐? 수익을 겁나게 내. 수익률이 50%야. 50% 수익률을 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매출 100조 원 전에 50조가 수익이야. 예전에 진짜 그래. 그땐 인건비가 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지금 10% 이상 수익률, 순수익률이 10% 이상 넘는 회사 찾기 힘들어요. 예전에는 막 50%, 60%, 70%까지 순수익률이 70%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매출이 100조가 나오면 순이익이 70조야. 근데 이 70조에서 어떻게 되냐? 예전에 어떻게 되냐? 이거 진짜 이거 골 때리는 일이야. 70조가 나와서 100조 매출을 버는데 최고의 수익을 냈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노동자들이 싼 인건비를 성실하게 그거를 기업에다 제공했기 때문에 그 수익이 가능했던 거야. 그게 우리 아버지 때 세대 때 그게. 예전에 매출이 100조 원인데 70조가 수익이야. 수익률이 70%야.